두 번째 장소인 MC 도널드 씨 댁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날도 덥고 짜증이 머리까지 올라온 마누라에게 또 소개 좀 해달라고 하면 한 소리 쳐듣겠지만서도 그래도 할 건 해야 하기에 조심스럽게 마누라에게 순서를 넘겨봅니다. 소개의 또 다른 패러다임. 소개기의 흥미녀. 소개기의 미스 코리아 아니 미스 비엔남. 마누라의 두 번째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관 과장이 맨날 맥도날드라고 알려주는데 전 그냥 MC 도널드 시가게라고 부르는 맥도날드입니다. 솔직히 지금 짜증이 오직으로 올라왔는데 시청자분들 보는 눈이 있어 이리 또 배경음악을 깔아봤네요. 베트남 맥도날드라고 뭐 다른 게 있으려고요? 햄버거가 거서다 거기죠. 빵 넣고 야채 넣고 소스 발라가 고기 넣고. 아무튼 이라고 깔린 배경음악을 봐서라도 베트남 맥도날드 햄버거 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까 버거킹에서도 느낀 거지만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햄버거 집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 솔직히 베트남 사람들이 햄버거를 그리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대형마트나 쇼핑몰 같은 곳 햄버거 집은 사람이 많은데 어쩌다 한번 애들 때문에 찾거나 젊은 친구끼리나 연인들이 찾곤 하는데 꼭 먹고 싶어서 먹기보단 그냥 분위기 때문에 먹곤 하죠. 베트남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리 싼 가격도 아니고요.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 특유의 호기심과 허세 때문에 신규 매장이 생기면 사람이 미어 터지도록 꽉 차곤 하죠. 아무튼 그렇게 도착한 맥도날드에선 제가 좋아라 하는 메뉴인 맥도날드 최고 히트작 중 하나인 빅맥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히트다 히트. 그렇게 맥도날드의 가격대를 살펴보면 가장 비싼 세트 메뉴가 10만 동을 넘지 않네요. 한국보단 조금 저렴하기는 한데 그렇게 차이나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한 10% 정도 싸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 정도 가격이죠. 참고로 모든 세트에 3만 동을 추가하면 감자튀김과 콜라를 나중 사이즈로 변경해 주는데 솔직히 감자튀김이 맛있는 편은 아니라 배가 너무 헝그리하지 않다면 전 그냥 일반 사이즈로 먹곤 하죠. 버거킹과 마찬가지로 현지화 메뉴들이 있고 얼마 전 식사용으로 밥이 포함된 저렴한 메뉴도 추가가 됐죠. 아무튼 그렇게 포장이 완료된 햄버거를 챙겨들고 관 과장과 마누라는 마지막 장소인 롯데리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쯤 되니 또 마누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마누라에게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우리 울트라 초특급 이쁜 여보야.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힘들었지?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소개 순서를 멋들어지게 장식해줘. 야 관 과장. 근데 여기서 밀려오는 퀘스천이 하나 있는데 그럼 오늘 내 일당은 3배냐? 아, 주말 끼고 더블로다가 6배지? 아니 자기 화장실 갈 때 들리고 나올 때 들리라고 언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소개한다면서? 난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보수로다가 소개해주는 줄 알고 그랬지? 아니었어 자기? 거 사람 참 꽉 막혔네 꽉 막혀서. 세상 물정을 그리 몰라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누군 허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이제 와서 이리 빚재라 하시면 안 되시죠 관 과장님? 아니죠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집에 이제 막 졌을 때 나이는 없는데 불쌍한 마누라가 있어서 그래요. 거 알만한 사람이 일하면서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젊은 놈이 벌써부터 건망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어떻게 정글하면 간이라도 파시던지. 아니죠 무섭고로 왜 이러세요? 며칠만 기회를 좀 주시면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마누라님. 자기나 믿죠? 나도 자기 사랑해. 아무튼 일하고 고리대금사치 업자 뺨치는 무서운 마누라의 소개 시간을 생략하고 롯데리아에 들어왔습니다. 버거킹 맥도날드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얼마 없네요. 롯데리아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오늘 소개하는 햄버거 브랜드 중 가장 오래된 브랜드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1998년 최초 베트남에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베트남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중 매출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매출 상승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분 중 롯데리아 현지 법인의 통역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말을 빌리자면 롯데리아도 최근 적자가 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베트남 사람들 소비도 많이 변했다고 보는 견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롯데리아의 최고 히트 상품 중 하나인 불고기 버거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롯데리아에 3년간 아르바이트를 해봐서 시스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베트남도 한국 시스템과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 업무 시작 때나 마감 때 보면 정말 한국과 동일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햄버거 브랜드답게 현지화 메뉴도 상당히 많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죠. 한국과 비교해도 10% 이상 저렴하긴 한데요. 솔직히 음식의 질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야채 신선도가 좀 떨어지고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빵, 햄버거 번스의 관리도 다른 햄버거와 비교해 좋지 못한 축에 속하죠. 가격이 싸서 좋기는 한데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니 혹시나 이용하실 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세 곳에서 햄버거 쇼핑을 마친 광 과장과 마누라는 이제 집으로 이동해 본격적으로다가 햄버거 시식을 해봐야겠네요. 갑자기 등장한 똥강아지 한 마리에 모두 놀라셨죠? 이 녀석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광스 패밀리와 한 집에 생활하게 될 뉴페이스. 동나이성 전통 혈통. 특징이 영리함과 충성심 같은 건 기나가 따져버리는 순종 믹스견. 일명 똥개, 성별은 여아, 이름 은광순이라고 불리는 저희 집 강아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광순아,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마디 해. 안녕하세요. 광순이입니다. 과장님이 제주인인데요. 술 먹고 들어오면 친구가 될 때도 있긴 하답니다. 그래도 세상 착한 광 과장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멍, 과장님, 오지게 배가 고파요. 어여 햄버거나 풀어봐요. 아무튼 그렇게 세팅을 마치고 햄버거를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거킹의 햄버거는 가장 저렴한 햄버거 세트를 구매한 걸 감안하면 토핑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네요. 치즈향도 나쁘지 않고 야채도 생각보단 싱싱하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각 브랜드를 비교하며 먹어보긴 저도 처음이라 이전에는 몰랐는데 버거킹의 감자튀김이 가장 맛이 좋네요. 정말 생감자를 튀긴 것처럼 두툼하고 부석부석하지 않아 맛이 참 좋았습니다. 맥도널드 감자는 딱 냉동 감자 튀긴 것 같은 맛이 나고 롯데리아 감자는 가장 나중에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권을 마친 것이기면 키로 정말 매가리가 없네요. 다음으로 맥도널드 햄버거를 살펴봤는데요. 역시 버거는 빅맥인가 봅니다. 화면에는 잘 안 잡혔을지 몰라도 내용물 상태가 가장 깔끔하고 치즈 역시 향부터니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아니 근데 이놈의 똥강아지가 그러거나 말거나 일이 중요한 순간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 광순이가 손은 배웠는데 아직 기다려를 배우지 못해 저리 앞다리로 먹을 거 내놓으라고 툭툭 튀고 앉았네요. 고집이 우리 마누라만큼 고집이 셉니다. 이놈의 똥고집. 야, 죽고 싶냐? 마지막으로 롯데리아 햄버거를 살펴봤는데요. 영상에는 잘 안 나왔지만 비주얼은 정말 롯데리아가 제일로 떨어지네요. 가장 나중에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야채나 고기가 생기가 없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비주얼로는 맥도널드가 가장 좋네요. 만약에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와퍼로 시켰다면 맥도널드 빅맥 이상의 퀄리티를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빅맥의 맛이 가장 좋네요. 맥도널드 특징인 불필요한 소스 양념을 하지 않고 고기에 양념이 모두 되어 있어 담백하니 맛이 참 좋네요. 그렇게 오늘 햄버거 리뷰에서 한번 상대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단연 롯데리아가 가장 저렴하네요. 가장 저렴한 세트가 58,000동이고 평균 70,000동이면 햄버거 세트 구매가 가능하네요. 맥도널드는 가장 저렴한 세트가 69,000동이고 평균 가격대는 80,000동 후반이네요. 버거킹은 가장 저렴한 세트가 65,000동이고 평균 가격대는 90,000동 정도 되는데 세트별 가격차가 가장 많이 나네요. 가장 비싼 세트는 135,000동짜리 세트도 있네요. 그렇게 두 번째 상대 평가로 퀄리티 비교를 해볼 건데요.
전 개인적으로 버거킹에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포장 주문 시콜라도 500ml짜리로 주고 감자튀김도 가정 맛이 좋고 저희가 시킨 버거가 가장 저렴해서 그렇지 와퍼 세트 같은 걸 시켰으면 정말 내용물이 풍성했을 겁니다. 그 다음 퀄리티는 맥도널드고 그 다음 퀄리티는 말 안 해도 아시죠? 다음으로 맛평가는 버거킹과 맥도널드 중 박빙이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다가 황 과장과 와이프는 맥도널드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평범한 소스 맛이 아닌 고기 패티에 뭔가 사연이 가득 담긴 거면 고기에 양념이 되어 있어 담백하니 참 좋았습니다. 뭐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황 과장과 마누라는 맥도널드가 맛있는 걸로 결론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가성비 차원에선 다는 맥도널드가 최고네요.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감자튀김도 포장을 해서 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푸석푸석하지 않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때 제가 몸담았던 롯데리아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긴 한데 그만큼 싼 티가 너무 많이 나서 조금 아쉬웠네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고로 형편없는 정도는 아니니 한국 롯데리아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오늘 햄버거 리뷰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실험적인 영상으로다가 여러분들께 사소한 거라도 베트남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인데요. 저도 해외에서 10년 넘게 생활을 하다 보니 입맛 없고 현지 음식이 들릴 때 만만하게 먹을 만한 음식이 햄버거만 한 게 또 없어 리뷰 영상으로다가 한번 준비해 보았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리뷰로다가 베트남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오지게 노력하며 실험적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는 광과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4가지 업구로 광과장과 마누라와 우리 집 똥강아지 광순이와 함께 클로징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출연하신 광순이씨 한마디 하시죠. 앞으로도 광순이의 활약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멍. 내가 다 물어 뜯어줄라니까. 과장님 개벽다구 주세요. 이런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는 광순이를 비로하고 오늘은 이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판타스틱한 삐리삐리로운 나잇 되세요. 광 과장이만 물러가고 다음 먹방 투어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